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진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회사에서 결정하는 일들보다 내 아이디어가 훨씬 괜찮고 전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꿈꿨고,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내 회사를 설립했다. 업무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실적이 급성장했고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이 실제로 증명됐다.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자 다음은 결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결혼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은 바쁘고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큰일이다 싶었는데, 우연히 지인과 같이 갔던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들하고 합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내가 있었다. 그날을 계기로 아내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물론 그때 나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동거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프로포즈를 했다. 아내는 기뻐하며 승낙했고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는 바로 임신을 했고 무사히 출산까지 마쳤다.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가족과의 행복에 비례해서 일할 의욕도 더 생기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일도 가정도 순풍하기만 하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미나도 이제 2살이고 우리도 돈을 본격적으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학자금 보험은 이미 들었잖아.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적금을 몇 개 더 들어야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미나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야 고마워. 딸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하겠다는 아내의 말이 고맙게만 들렸었는데 다음날부터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일단 식단이 지금까지는 밥에 국에 반찬도 여러 가지 차려져 있었는데 오늘은 반찬이 달랑 1개였다. 응? 아침은 이게 끝이야? 어제 말했잖아. 미나 위해서 앞으로 절약해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야 당신? 어제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난데없이 나한테 발끈하는 아내를 보면서 어제 내 입으로 미나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라고 한 터라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놀랄 일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은 이게 다야? 문제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식탁 위에 있는 거라곤 달랑 크로켓 1개뿐이었고 아내한테 이게 어떻게 저녁이냐고 나름 항의를 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딸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다. 딸아이를 위해 저축을 하겠다는 다짐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게 맞는데, 그렇지만 솔직히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이렇게까지 궁상을 떨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도 어제 아침과 다르지 않았고 그냥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어차피 점심은 외식이었지만 아침이고 저녁이고 제대로 된 음식 구경은 포기한지라 전부 외식으로 해결했다. 딸아이를 위하는 것과 밥은 별개 문제 아닐까? 밥이야 밖에서 먹어도 되는 거지만 솔직히 아내가 만든 맛있고 따뜻한 집밥 생각이 간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욕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일 얘기로 만날 일이 있었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친구와 사업 얘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일도 얘기하면서 대화가 무르익어갔고 아내의 밥상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불평까지 대화 중에 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가히 신박한 견해를 내놓았다. 네 와이프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네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은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이 때문에 아무리 저축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까지 해? 친구 말은 일리가 있었고 나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친구는 나더러 아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나도 동의했다. 그러자 아내의 비리가 드러났다. 흥신소의 뒷조사에 따르면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이 명품 쇼핑에 빠져 있었고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불륜남과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까지 빼박 증거가 잡혀 있었다. 그동안 나는 뭘 위해서 그런 고통을 참았던 건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고 통장에 있는 돈은 오히려 확 줄어들어 있었다. 최근 얼마 동안 무려 1억을 써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순간 딸아이는 내 자식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딸아이는 누가 봐도 내 딸이라고 할 만큼 나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다잡았다. 하지만 아내의 분류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는 이혼할 결심하에 변호사를 만났고 아내와의 관계 정리에 들어갔다. 물론 딸아이는 내가 키울 생각이었다. 내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아내는 여전히 슈퍼에서 사온 반찬 한 가지 아님 달걀 등 원푸드 아침을 주고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갔다. 흥신소 조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남이 내가 거래하는 한 회사의 가장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둘에게 반전의 쓴맛을 보여주기로 했다. 먼저 불륜남의 처단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나는 그놈 회사 간부를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증거를 내밀자 간부는 격노하면서 불륜남을 곧장 해고하겠다고 했다. 그 회사의 거래 실적의 반은 우리 회사 제휴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벌써 앞을 내다보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불륜남은 곧장 간부에게 호출됐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놈은 설마 나한테 들킬 거라고는 털끝만큼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고 해고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한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변호사를 통해 불륜남한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우리 회사는 다방면으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 인맥선상에 있는 사장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불륜남은 해고된 후에도 마땅한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다. 낮에 불륜남을 처리한 나는 친구 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딸아이를 잠시 맡긴 후 아내가 혼자 있는 집으로 갔다. 아내한테는 미리 딸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라고 말해뒀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외출이라도 할 요령이었는지 향수까지 뿌리고 한껏 멋을 내고 있었다. 아내는 불륜남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평소처럼 나한테 자 이거 먹어 오늘 저녁이야 라면서 달랑 계란 프라이 하나를 툭 던져놓더니 나 모처럼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라고 했다. 아직 모르는구나. 당신 불륜남 왕진상은 오늘부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라고 폭탄 선언을 하자 집에서 나가려던 아내의 동작이 자동으로 멈췄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행동거지로 그게 누군데 라며 딴청을 피웠고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일이 될 것처럼 행동하길래 이혼 서류와 그동안 찾아낸 불륜 증거들을 빈 식탁에 쭉 늘어놨다. 그제야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니야 그런 거 이 사람은 그냥 나랑 친구야. 그냥 친구끼리 대낮에 러브호텔을 드나드는 사연이 뭔지 참으로 궁금했으나 질문 대신 볼펜을 아내에게 건넸다. 솔직히 아내의 불륜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갚을 거 갚고 되돌려줄 거 되돌려주고 깨끗하게 잊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얼른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 찍으라고 재촉했지만 막상 이혼하려니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이 아까웠는지 애원하고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그래 바람 피운 거 사실이야. 근데 나 외로워서 그랬어.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못하겠다면 불륜남한테 돈 갖다 바치려고 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제정신인데 그런 여자를 아내로 인정할 것 같아? 너한테는 통장에서 사라진 돈까지 합쳐서 1억 5천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이거 갚으려면 네 남은 인생이 다 걸릴지도 모르겠네. 내가 위자료 액수를 말하자 아내는 질겁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액수였다. 아내가 그동안 탕진한 돈 1억에 불륜 위자료를 더한 액수니까. 아내는 그동안 나한테 막 했던 건 다 까먹었는지 나한테 버려지면 지금처럼 풍족한 생활은 포기해야 한다는 현타가 오자 울고불고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버텼고 결국엔 변호사가 중간에 나서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혼 후 딸아이는 내가 키우게 됐다. 뛰어난 베이비시터도 고용하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열심히 키울 생각이다. 전처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면 양육비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얕은 기대로 친권을 갖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이혼 책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 내 위자료를 갚기 위해 밤엔 술집에 나가고 낮엔 청소일을 하면서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아내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를 보면서 내가 아빠라는 행복엔 변함이 없었고 이건 행운이 분명했다. 앞으로 싱글 파더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생각이고 이번에야말로 딸아이를 위해서 꼭 저축을 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